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지난달 서울 지역의 분양권 거래량이요. 한 달 월 기준으로 1000건을 돌파했다고 최초라는 그런 집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상당 부분 가운데서는요. 단기 차익을 노리기 위한 어떤 투기 수요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산다든지 아니면 세금 덜 내려고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그런 분위기가 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분양시장이 안 좋은 쪽으로 가열되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피해당하는 일 없도록 현명한 전략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궁금한 것들 저희가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요,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전화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2077-6330번 전화 열어둘게요.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빨리 전화주세요. 02797-0300번은 문자로 질문 접수받는 번호입니다. 문자로 남겨주시면 역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매주 월요일은 저희 매일 하는 거 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부동산 뉴스들 확인해 보시죠. 키워드를 통해서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3위부터 볼까요? 전월세 시장이 비수기에 접어들었지만 지난달 서울시 아파트의 월세 비중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합니다. 현 상황과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위입니다. 지난주 수도권 매매 시장이 소폭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또 수도권 내에서도 더 저렴한 지역의 매물을 찾아 이동하는 수요자들로 매수세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 동향 진단해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찾아볼 수 있는 키워드들이 3위, 2위 이렇게 꼽혀진 것 같아요. 3위 먼저 볼까요? 6월입니다. 6월이면 이제 전통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수기라고 꼽히는데 네. 올해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6월에도 뭔가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일단은 지금 뭐 국민적인 그 위기상 메르스에 대한 그 공포 확산이 커지는 가운데 자 부동산 시장은 일단 현재의 모습보다는 항상 통계 자료에 의한다면 과거의 모습이 어떻게 시장에 반응을 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통계 자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지금 그 서울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월세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만큼 늘어났느냐 과거에 비해서 이걸 한번 통계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그 지금 이제 2015년 바로 한 달 전 이게 5월에 대한 월세 비중이 32.8%가 됐다라는 부분은 네. 과거에 2011년 5월에는 얼마였었냐면 그 절반인 15.4%밖에 되질 않았었어요. 네, 정말 두 배 이상이군요. 그중에서 아파트 그리고 또 아파트에서 월세에 대한 비중이 이렇게 늘어났다. 그리고 불과 한 2개월 전인 2015년 3월 같은 경우가 겨우 이렇게 30% 문턱을 넘어선 부분이고 그 전인 그 재작년이죠. 2013년 1월 같은 경우 20%밖에 되질 않았었던 부분들이 이렇게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럼 그 상승한 이유를 찾는다면 일단 그 저금리 기조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월세 비중, 이런 월세량이 늘어난 거거든요. 이런 월세량으로 비춰서 본다면 전세 매물 품귀 현상 때문에 월세로 계속 그 거래량이 가속화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저금리 기조상 전세금이 높고 좀 월세에 대한 거래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걸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가는 것이 좋냐라고 한다면요. 서울에 있는 특히 이제 아파트를 월세로 가져가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거는 그야말로 자칫 잘못하면 시대에 역행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급량이 늘어나면 주택가격 모든 가격에 대해서 부동산만큼은 특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월세로 가져간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만큼 거래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야말로 전세보다는 월세에 대한 비중이 높은 부분이고 월세량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는 것은 경쟁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이제까지 받았다면 앞으로는 95만 원, 90만 원을 받게 된다. 그거에 따라서 아파트를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은행 금리 이상 많게는 한 4% 정도 안팎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데 그 부분이 금리가 더 이제 월세에 대한 수익률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부분 고려해서 내가 내 거주하는 주택 말고 다른 주택을 수익형 부동산으로 아파트를 선택하는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좀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매매 시장도 그래도 뭐 강세 이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키워드 2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서울을 중심으로 됐던 것이 뭔가 수도권 지역으로 퍼지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저렴한 물건을 위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러는데 네. 어떤 해석 가능합니까? 일단은 전세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는 거고요. 그만큼 물량이 없기 때문에 전세 수요자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찾다가 보니까 너무 물량이 적고요. 네. 또 금액은 또 비싸죠. 좋은 아파트가 좀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현상들이 있네. 지금 그 아파트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 변동률만 봐서 지역적으로요. 시흥시라든지 김포시, 또 부천시, 고양시, 의왕시 이 부분은 서울에서 바로 연접돼 있는 곳인데 그만큼 매매가 변동률이 오른 상태로 여겨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냥 변동률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은 파주라든지 평택이라든지 포천, 하남 이런 부분들은요. 서울하고 바로 연접되기보다는 조금 이제 중도적인 어떤 군이 있고 나서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매매가 변동률이 좀 낮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전세가 변동률하고 연동해서 봤을 때 마찬가지거든요. 전세가도 이천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과천이라든지 시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서울하고 연접돼 있는 곳에 전세가 변동률이 고르게 나타나는 부분, 아까 얘기했듯이 파주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여기는 전세 금액마저도 사실은 변동률이 없는 부분이 이렇게 대동소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동산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전세금 상승 부분이 예를 들어서 2006년에서 2010년까지 한 5년 동안 매매 금액 상승률을 기인한다면 그 당시에 초기에는 안 움직였지만 나중에 점점 매매 금액 상승률이 이어진 곳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아파트가 아닌 그야말로 다세대라든지 연립 빌라 형태의 주택 가격이 모두 올랐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서울 수도권까지 크게 번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잘 들여다본다면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 외곽에 인접되어 있는 수도권의 전세 금액이라든지 매매 금액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중에 빠진다고 손 쳤을 때 거기부터 먼저 빠질 수 있다는 위험 경고등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이런 그 어떤 통계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재해석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겠냐면은 이런 쪽으로 전세 금액을 수도권으로 가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매매 쪽으로 하되 서울 쪽으로 해. 서울에서 최대한 오히려 중심부에 가까운 쪽으로 해서 집을 이제 매수하는 쪽이 더 유리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그때 되면은 물론 이제 전세 금액이 그만큼 비싸기 때문에 하는데요. 전세 비율이 지금 평균적으로 70% 때문에 그 이상 되는 수치 80%, 90% 되는 전세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공략을 해서 차라리 전세보다는 집을 사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게 된다면 가격 하락률도 저조할 것이고 앞으로 시세가치 상승률이 또 이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서울 중심부에서 처음부터 또 출발이 돼가지고 수도권으로 번질 수 있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런 경기 변동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수치, 즉 서울 중심으로 더더욱 이럴 때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3위, 2위를 통해서 지난달 사정에 대한 어떤 통계치 그리고 지난주에 대한 통계치를 살펴봤습니다. 1번 키워드를 보면서 현 상황을 좀 진단을 해볼게요. 보겠습니다. 현재 메르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조세를 보이던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사람들의 발길이 뚝 떨어지면서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관련된 소식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의 상황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메르스 사태가 진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번 6월은 물론이고 올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은 또 다른 그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불안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을 좀 미뤄서 어떤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그 부동산 시장의 앞으로 향방은 꾸준히 뉴스에서 들려오는 뭔가 불안감이라든지 시대적 상황 또 사회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좌지우지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전 같은 경우는 경제 상황을 놓고 이렇게 본다면 지금은 사회적 상황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위기의식으로 다가오는 게 불과 이제 1년 전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네. 거의 한 3개월에서 4개월 내내 정말 세월호에 대한 슬픔에 전 국민이 침통했었다. 거기에 따른 경제 상황으로 본다면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그 활동량이 적어진 케이스가 있었고요. 지금은 직접적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군집돼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피하려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여실히 나타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이 분양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모델하우스의 방문은 그야말로 내 집 마련을 꿈꿔왔던 이런 가족 형태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자녀를 어린 아이를 두었거나 아니면은 네. 노부모를 봉양하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그야말로 아예 모델하우스 방문을 원천적으로 이제 안 하려는 그런 그렇죠. 분위기죠. 불안하니까. 예, 그래서 한산하는 분위기는요. 지금 시대적 상황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분양 시장을 조금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저희 아파트만 해도 주말 6월 7일, 6일, 7일 연휴 아닙니까? 네. 통상적으로는 저희 아파트에 있는 주차장이 굉장히 한산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연휴 때. 지금은 굉장히 많은 차량이 주차장에 있었어요. 그 집에도 얘기는 계신 거죠? 집에 다 있었던 거거든요.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지만은 않다. 과연 이 분위기가 언제까지 오래 갈 것이냐. 그리고 네. 이런 아까 얘기한 그 소비가 낮아지고 좀 경제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 때 과연 정부에서 경제적인 대책을 또 금리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끼쳤을 때 또 영향은 어떤 식으로 번질 것이냐 이런 부분은 틈틈이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을 좀 해나가면요. 타이밍을 잡는 데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시장에 대한 그런 뉴스들 챙겨봤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궁금증 살피러 가겠습니다. 그 전에 이현은 대표의 세미나 일정 준비되어 있어요. 보겠습니다. 이윤한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입니다. 6월 13일 토요일, 6월 15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세요. 자, 토요일과 월요일 또 세미나 열립니다. 아유, 또 이 메르스로 인해서 또 세미나도 타격을 받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분위기만큼은 여전합니까? 일단은 그 아무래도 이 세미나도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많이 찾지 않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시대적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그 이럴 때일수록 저희 이제 세미나를 개최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요즘 메르스를 건강을 좀 이렇게 미리 예방하는 분은 손을 깨끗이 항상 씻고요. 청결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식습관을 좀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세미나에도 세정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방안을 또 마련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시장이 좀 불안하다고 해서 그냥 움츠려 있고 좀 그냥 많은 분들이 안 오시는 부분에 집착하기보다는요. 조금 이렇게 발걸음을 해서라도 시장을 또 이해를 하고 이럴 때일수록 굉장히 어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할 때 또 지금 타이밍에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남들은 아니라고 할 때 나는 조금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중요한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잡아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좀 어려운 시간이겠지만 어려운 발걸음이겠지만 나오셔서 정말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많은 것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뭐 주식 시장처럼 막 급등락을 반복하는 시장은 아닙니다만 어느새 돌아보고 나면 매수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 저희가 꼼꼼하게 따져드리고 있어요. 자, 이제 전화 한번 받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여기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세요. 네, 첫 번째 시청자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말씀 주세요. 네, 저희는요. 네, 여기 용인 죽전에요. 예. 벽산 아파트 24층짜리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 아파트를 좀 팔아보려고 하는데 지금이 팔아도 될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언제쯤 팔면 좋을까 이제 고민이신가 예, 봅니다. 예. 용인 죽전으로 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예,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죽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지도가 네. 지금
컴퓨터도 메르스 아유, 지도를 빨리 열어야 되는데요. 네, 지금 저항이 잘 안 열려지는데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예. 지금 죽전에 갖고 계신 그 아파트 24평 벽산 아파트라고 하셨나요? 예, 예. 자 이게 지금 가격이 좀 올랐죠? 예, 예, 자 그렇습니다. 항상 뭐든지 내가 가격이 왜 올랐을까 하는 부분하고요. 과연 예. 계속해서 올라줄 수 있을까? 어떤 원인을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자 그렇게 봤을 때 자 지금 그 죽전의 가격이 오른 부분은 일단 예. 그 판교가 중심이 돼요. 예, 그 예. 지역적으로 그 판교에 많은 업체들의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예. 그거에 따른 그 워낙 그 분당에 있는 정자부터 해서 뭐 미금이라든지 오리까지 이 예. 그 죽전 위쪽 같은 경우는 이제 분당구에 속하고요. 죽전동 같은 경우는 그 용인시 수지구거든요. 자 예. 그런 상태에서 집값에 대한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워낙 예. 전세 비율도 높았었고요. 자 예. 그런 측면에서 가격이 다소나마 오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이 시기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랐거든요.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과연 앞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일단 신분당성이 개통되기 전까지는 꾸준한 예. 전세가 수요자가 집값으로 이제 집을 이제 구입하는 그런 어떤 심리 변화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 반대로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신분당선이 개통되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사실은 그거는 반대적인 요소예요. 왜냐하면 신분당선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분당선하고 틀리게 이 예. 강남역으로 바로 이어지는 노선이잖아요. 예, 예. 분당선 같은 경우는 저쪽 성남을 거쳐서 네.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렇게 강남을 접근하는 반면에 신분당선이 오히려 향후적으로 서울 강남권에서 거주하는 수요자들이 찾기에는 굉장히 유리한데 그 부분이 이쪽 죽전동보다는 동천동, 풍덕천동, 상현동을 지나서 광교로 이어지기 때문에요. 그쪽에 네. 있는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 반대로 상대적인 죽전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시청자님, 예. 저희요, 예. 그 지도 보면서 함께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주신 예. 곳이 용인시 예. 죽전동 벽산 타운 아파트 맞죠? 지금 저희가 벽산 인터넷에 아파트, 예, 예. 타운 아파트, 벽산 타운 예. 아파트 매수하신 지 한 얼마나 되신 것 같아요?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으셨대. 그럼 그 중간중간에도 한번 매도를 해볼까 이런 고민들이 상당히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네, 이제는 좀 괜찮은 가격대에서 좀 접근을 해봐야 될 텐데 잠시만요. 예. 이은혜 대표님 또 바꿔드릴게요. 예, 예, 예. 계속 말씀 주세요. 네, 아무래도 네. 뭐 지도보다는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또 유익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건 다 때가 있습니다. 그죠? 예. 자, 10년 동안 들고 가셨을 때 가장 좋았었던 분위기는 그야말로 2007년, 8년 요 사이가 가장 분위기가 좋았어요. 예.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시세가 굉장히 높았다가 2010년부터 11년, 12년 해서 가격이 이제 하락이 됐고요. 예. 그나마도 다른 지역은 오르진 않았지만 이 분당 네. 같은 경우는 정자역 그리고 판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올랐고 그거에 대한 네. 후광 효과로 죽전까지 올라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 이런 어떤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냐라고 한다면은 지금처럼 저금리 기준에서 전세금이 올라간다면 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많은 네. 분들이 찾고자 하는 어떤 입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요. 네. 분당을 그러니까 강남을 바로바로 이어낼 수 있는 신분당선의 효과가 분당선하고 굉장히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뭔가 좋은 여건을 바치고 있을 때 가격이 오를 수 있거든요. 지금 뭐냐면 이렇게 그 90년에 입주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통상적으로 어떤 기대치가 크게 없다라고 한다면 전세 비율은 꾸준히 90%까지는 오를 수 있지만 그 이상 매매 금액 상승하는 조금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단점들이 있는 거예요. 예. 상대적으로 새 아파트라든지 뭔가 택지지구라든지 이런 곳 같은 경우는요. 그야말로 많은 분들이 유입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반면에 이런 그 90년대 입주한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이라는 기대감이 없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약화될 수, 즉 전세금은 올라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전세 비율을 생각한다면 거의 한 80%에서 85%거든요. 그 부분이 예, 지금 월세 놓고 있습니다. 월세 놓고 계세요.
예. 자, 그러면 시대적 흐름상으로 보면요. 사실은 예. 요거를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겠어요. 월세 만기 시점에서 예.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매도하는 게 좋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그때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예, 그러면 사실은 죽전 같은 경우는요. 예. 지금 이제 월세 만기 시점이다라고 한다면은 예. 한 예. 번 더 가도 되는 대신에 차라리 전세를 놓고 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세로요? 워낙 전세 시장이 좋았을 때 그걸 유리하게 쓰는 거거든요. 예. 이 부동산 시장에서 이 그 주택은요 두 가지 지렛대예요. 전세를 쓰느냐 아니면 월세를 쓰느냐인데 특히 융자를 예. 받을 수 있느냐인데 예. 지금 수익형 부동산으로 아파트를 가져가는 건 시대적 흐름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다. 차라리 전세를 놓으면 지금 물건이 없어서 난리니까 좋은 가격에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차라리 전세를 놓고 2년은 더 끌고 가는 모습으로 가볼게요, 대신에. 2년 뒤에. 예. 분양이 그렇게 매도를 해도 가고요. 괜찮습니다. 대신에 예, 예, 아까 감사합니다. 얘기대로 장기적으로 갈 예. 필요는 없는 게 신분당선이 예,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거를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염두에 예. 두시고 이렇게 한번 전략 세워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분도 바로 만나러 가겠습니다. 희성현님 안녕하세요. 예. 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희성현님 어느 곳 궁금하신 건가요? 제가 인천의 고을동에 네, 그 선수촌 아파트, 네, 예, 자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80평짜리. 네. 그래서 6월 15일 날, 16일부터 입주해요. 오, 네. 그래서 매도를 해야 될지, 가지고 가야 될지. 네. 지금 매도 시기는 언제, 안 그러면 한 3년 가지고 있다가 팔지, 앞으로 뭐 상승세를 탈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의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안녕하세요. 인천 구월동으로 가볼게요. 예. 자, 9월 아시아드 선수촌 공공택지지구에 있는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받으셨고, 예, 곧이어 예. 이제 입주인데 요걸 요맘때 팔을까? 예. 아니면 일단은 한 2년, 3년 더 들고 가볼 거잖아요. 예. 일단은 더 들고 가셔도 돼요. 2년 정도는. 예. 자, 답변을 드릴게요. 뭐냐면 예. 일단 입지적으로 구월동이 예. 차지하고 있는 그 주거 선호도에 대한 지리적인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일단 인천시청이 있고요. 근처에 예. 인천 종합터미널 배후주거실은 아주 괜찮아요. 예. 원래 인천이란 지역이 이 예. 1호선을 중심으로 해서요. 주 예. 9시가지하고 신시가지로 나눠지는데 예. 인천의 신시가지는 위쪽에 뭐 청라 신도시도 있고 김포 검단 신도시도 있어요. 예. 그 아래쪽으로는 일단은 송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소래라든지 저쪽 시와 쪽에 있는 105 도시개발 구역도 공급량이 있는 어떤 단점은 있습니다. 공급량이 많으면 이제 불리하게 작용을 하죠. 예. 근데 예. 여기는 구시가지 안에 있는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수요자들은 사실은 이런 소래라든지 이런 105 도시개발 구역에 또 가지 않고 또 이쪽 송도 같은 경우는 일단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도 높기 때문에 이 근처에 있는 수요자들은 충분히 여기를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심리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예. 워낙 이쪽 주거지 아파트들에 대한 배후 주거 환경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린생활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또 예술회관이라든지 이쪽 부근의 어떤 상업지구에 어떤 상승 효과, 인구의 유입 현상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이쪽 구월동이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입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천 중에서 구월동이 차지하고 있는 입지가 어디냐라고 한다면은 거의 강남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장점이 있어요. 대신에 예. 말씀드린 대로 강남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송도 지역이거든요. 예. 송도 지역이나 소래가 있는 만큼은 여기가 올라가도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한계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시세 가격 지금 분양 금액이 아마 40평이라고 했으니까 평당 1,000만 원 정도 될 건데요. 예. 이 부분이 맥스로 생각하면 10%예요. 적정하게 생각한다면 한 4억 2, 3천 정도 2, 3천에 뛸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예. 더 가져가셔서 그야말로 약간의 시세 차익을 얻고 이렇게 나오시는 게 가장 유리할 거예요. 아, 예. 일단은 뭐 입주를 하든가 뭐 근데 입주를 하시는 게 세입주든가. 사실은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요즘은 예. 전세 만기 시점에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확신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주하면서 정말 주택가격이 제 예상대로 한 4억 4천이 금방 내 1년 만에 올랐다 그러면 그때 사실 매도를 해도 좋은 거예요. 아, 예. 네. 제가 인증공사에서 땅을 또 분양하는 걸 제가 한 78평 5가구 가구 제한 있는 걸 제가 검표를 시청자님 죄송해요.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예. 이렇게 많지가 예. 않아서요. 혹시 예. 세미나를 참석하신다든지 아니면 추후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상담을 진행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아유, 저희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매물 정보 알아볼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3가지씩 점검해드리고 있어요. 2077-6391번으로 전화 주시면 매물에 대한 궁금증들 다 해결해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건 대표, 지혜나우징 배은용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배은용 소장님의 매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매물 준비하셨습니까? 네, 먼저 소개해드리기 전에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대한민국이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공기 좋고 물 좋은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걱정이 그나마 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도심 속 전원주택 같은 고급 빌라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강남구 세곡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고급 빌라는요, 판교나 위례, 그런 곳보다도 강남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은 당연히 훨씬 더 뛰어나고요. 지금은 세곡지구가 완성돼 가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지만 이쪽이 완전히 생활 인프라가 갖추게 된다면 분명한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곳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시대 세곡동 매물 열어볼 거고요. 이번엔 박일건 대표님의 매물도 보겠습니다. 오늘 2가지 준비하신 거죠? 네, 오늘은 강남권과 강북권으로 가볼 텐데요. 강남 하면 떠오르시는 것처럼 강남 중에 강남이다라고 할 수 있는 강남구 삼성동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삼성동 하면 현재 가치도 뛰어나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대규모 매머드급 개발 호재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 가치가 더욱더 주목받는 지역이고요. 각종 개발 계획들이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대 탄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신축 매물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희소 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에 임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향후 시세 차익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강남구 삼성동 먼저 보시겠고요. 2번째로 가보실 지역은 강북구에서 가장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지역이죠. 바로 마포권역으로 가볼 텐데요. 최근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컨텐츠 관련된 그런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컨텐츠 산업에 가장 뛰어난 바로 상암 DMC로 가보겠습니다. 상암 DMC 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디어 센터가 다들 입주를 하고 있고요. 특히 본 매물은 재개발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향후 개발 가치에 따른 시세 차익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매력적인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열어보고요. 구체적인 그 매력도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입니다. 열어보겠습니다. 강남구 삼성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분당선, 선정릉역입니다. 선정릉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위치한 매물이고요. 올해 11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2층입니다. 매매 금액이 2억 4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원 내다보고요.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매물 점검해 드릴까 하는데요. 박일건 대표님의 매물입니다. 투자 포인트 먼저 살펴주셔야죠. 네, 일단 첫 번째로 강남권에서 많은 대규모 개발 호재에 직접적인 수혜를 바로 얻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강남구 삼성동 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국정모 교류지구라든지 KTX 수소 역사의 연장들 그리고 GTX 광역철도망까지 지금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도 뛰어나지만 앞으로 미래 가치가 더욱더 주목받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도 나온 것처럼요. 한국의 그 부동산 그런 부자들의 순위 투자 1순위 지역이 바로 강남구 삼성동이다. 그 얘기는 뭐냐? 그만큼 명당으로서의 자리 가치가 주목받고 있고요. 향후 미래 가치는 더욱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 지역은 정말 임대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항상 강남권 쪽, 특히 삼성동 주변 지역을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은요, 정말 수많은 사람과 타워 크레인과 정말 초고층, 고층 건물들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 즉 사람과 개발과 돈이 모이는 지역으로서 현재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 가치 더욱더 주목받으면서 임대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높은 임대가가 받쳐주면서 거기에다가 시세 차익까지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 걱정, 시세 차익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포인트로는 삼성동 쪽에서 가장 주목받는 역세권입니다. 삼성역 바로 옆에 있는 선정릉 역세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선정릉 역세권, 더블 역세권이면서요. 강남구청에서 추진하는 역세권 고밀도 개발 후보지역 1순위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역세권 개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역세권 개발의 미래 가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빚을 발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적인, 입지적인 여건을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삼성동, 그리고 역으로는 선정릉역에서 코앞에 위치해 있는 매물입니다. 선정릉역 외에도 좀 접근 가능한 만한 역이 몇 개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분당선과 9호선이 다니고 있는 선정릉역 도보 4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위쪽으로 바로 5, 6분 정도만 걸어 올라가시면 7호선 강남구청역입니다. 강남구청역 바로 논현동과 청담동, 압구정동 라인의 그런 거점 역세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강남권에서도 트리플 역세권 매물 만나기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리플 역세권의 완벽한 교통망과요. 걸어서 뭐 10분 안에 바로 경기고등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강남권의 8학군 그리고 또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 시설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 선정릉역 바로 하단부 쪽은 바로 선릉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통적인 측면, 학군적인 측면, 생활 인프라 시설과 환경적인 측면까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장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면서 그만큼 높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호재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삼성동 국제업무 교류지구 정말 지금 사업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탄천을 마주보고 있는 잠실 종합경기장까지도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정말 서울, 강남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타운으로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 속도를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큰 메모드급 개발 호재 이외에도 강남 역세권에 추진하는 롯데칠성 타운 부지의 개발이라든지 얼마 전에 개통이 됐지만 9호선 연장선 앞으로 3단계, 4단계 개통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강동권과 하남미사 앞으로도 9호선 연장선의 그런 수혜를 바로 얻을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특히 9호선 연장선이 공항철도까지 이용하시게 되면 바로 인천공항까지도 40분대, 50분대면 급행열차를 타고 이용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천공항의 역세권과 강남권 그리고 강동권까지 아울러는 가장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지역이고요. 특히 삼성 역세권의
과 맞물려서 선정릉 역세권 같은 경우는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으로서 향후 현재 가치보다는 역세권 개발이 가장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다. 자체적인 개발 계획에 의해서 상업지와 주변 지역에 그런 준주거 지역이라는 종상향도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파르게 지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역세권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큰 폭의 임대가와 시세 차익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다양하고 큰 개발 호재를 확보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매물 저희 살펴보고 있고요. 올해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건물 특징 살펴주시죠. 네, 올 하반기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방문해 보신 분들, 특히 계약을 투자를 하신 분 거의 많으신데요. 투자를 하신 분들의 이구동성 같은 매물이 정말 역세권에서 너무 가깝고 대로변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투자에 나서시고 계시고요. 워낙 뛰어난 입지와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뛰어나다. 특히 불량 원룸형 구조입니다. 거실과 별도의 방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신축 투룸 주택이나 원룸 주택 거의 없을 뿐만 아니고 불량 원룸 주택 같은 경우는 아예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 높은 임대 수익을 꾸준히 얻어갈 수 있으시고요. 이면도로 코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세대당 한 대씩의 주차 공간 가능하시고요. 특히 불량 원룸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옵션과 풀옵션이 다 제공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옵션이 다 제공되기 때문에 몸만 들어가서도 생활, 거주가 편하실 정도의 그런 시설이 다 갖춰져 있다. 특히 보안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근무하시는 직장인분들이나 여성, 자영업자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은요? 네, 매매가는 2억 4천만 원입니다. 전세를 놓으셨을 때는 약 2억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실투자금 자체는 약 4천만 원.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는 보증금 3천에 월세는 80에서 9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 본 매물 또한 임대 조건부 잔금, 임대가 맞춰진 후에 잔금하신 조건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안정적 높은 임대 수익을 꾸준히 얻어가시면서 개발 계획에 따른 시세 차익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매수할 때 유의할 사항도 챙겨주세요. 네, 부동산 또한 주식 투자와 마찬가지로요. 모든 재료가 반영이 된 후에 투자하시면 늦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매물은 아직까지 이런 큰 매머드급 개발 호재의 호재가 다 반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취매 개념으로 투자를 미리 해놓으셨다가요. 앞으로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 정말 높은 실투자금 대비 200~300% 이상의 세 차에 보시면서 매도할 수 있는 찬스를 분명히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삼성동 매물이었습니다. 확인하시죠. 강남권 매물 하나 더 봅니다. 세곡동으로 가시죠. 세곡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분당선 수서역, 그리고 8호선 분당선 복정역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입니다. 올해 4월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3층 건물 가운데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3억 3천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5천만 원 내다봅니다. 전원을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앞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 세곡동 매물의 포인트 살펴주시죠. 네, 추천 포인트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먼저 세곡지구나 우면이나 내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경쟁률과 주목을 받고 살고 싶은 곳으로 누구나 강남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인식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이렇게 완성되어 가고 있는 세곡지구 내에 위치한 강남구 세곡동 고급 빌라인데요. 이곳은 바로 입지 자체가 호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5% 선에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쾌적한 전원 생활을 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고 향후에 개발 호재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시세 차익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매물입니다. 보통 고급 빌라라고 하면 건물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매물은 어떤 건축업자가 지은 게 아니라 설계사가 계획을 하고 시공까지 다 마무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설계사의 자존심이 들어가 있는 매물이어서 건축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치를 한번 자세히 보신다면 이곳은 강남 출퇴근과 분당 판교 출퇴근이 아주 용이한 곳에 있습니다. 나중에 입지 여건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계속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이렇게 강남과 분당 판교에 출퇴근이 가능한 매물을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쪽에 양쪽으로 출퇴근하는 그런 어떤 맞벌이 부부는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높은 전세가율을 또 형성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 전세가가 매매가를 들어 올리는 그런 효과도 누릴 수가 있고 월세로도 전환을 했을 때 높은 임대 수익도 두 가지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주변의 생활 수준이 매우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왔을 때 아주 적합하게 주변에 공원과 카페 거리 같은 것들이 조성되어 있고요. 이곳에 근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은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기에는 지하철역이 약 2에서 3km 정도 다 떨어져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한 차량으로 5분 정도 걸리는데요. 여기에 세곡지구 교통계획안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이 교통계획안이 어떤 완성 단계에 들어갈 때쯤이면 이쪽에는 교통난이 해소가 되고 향후에 더 큰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입지 자체가 호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얼마나 괜찮길래 그런 말씀을 해주신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 세곡지구나 내곡 이런 곳을 강남구가 아껴놓은 자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최근 주목받은 판교나 위례보다도 강남구에 있기 때문에 구룡터널 하나만 지나게 되면 강남 핵심 지역에 접근할 수가 있고요. 강남구에는 모든 인프라 시설이 다 되어 있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제 앞으로 수서역에 들어설 어떤 그런 철도망이 없었다는 건데요. 3km 정도의 수서역이 있기 때문에 강남구의 가장 큰 호재로 들어설 것 같고요. 또한 도로 교통을 살펴보면 헌능, 내곡, IC가 가까이 있어서 5분 차량으로 이것도 5분이면 접근이 가능합니다. 용인 서울 고속도로를 통해서 분당 판교 출퇴근이 20분 만에 가능하고요. 또한 분당 내곡 고속화도로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과 판교 그리고 강남 출퇴근이 양재대로를 통해서 구룡터널을 통해서 매우 뛰어나다라고 보셔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가장 좋은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개발 호재도 챙겨봐야죠. 매물 가치를 끌어올릴 만한 호재들 뭐가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세곡지구 교통대책안인데요. 이곳은 강남구청장이 지난 3월에 직접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이쪽 세곡지구에서 강남 지역이나 분당 판교로 출퇴근하는 것을 체험을 며칠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지하철역이 근처에 세울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 확장 계획이나 어떤 이런 계획안이 잡혀 있기 때문에 진행 단계에 가면 갈수록 큰 어떤 호재의 역할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고급 빌라는 주변 아파트 시세에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구 단위 계획이 성립이 돼서 어떤 단지가 만들어졌을 때 완성 단계에 되면 이런 고급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시세 70-80% 선에서 시세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곳 세곡지구가 완성이 됐을 때 상업지구까지 완성이 됐을 때는 그만큼의 지금보다 훨씬 뛰어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예전에 판교에서 회사에서 개발 쪽에 주상복합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그쪽을 시장 조사를 했을 때 바로 동판교 쪽을 좀 주목을 했었는데요. 오늘 보시는 그런 지역이 지금 동판교 초기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동판교가 지금 이 정도 규모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만 3억에서 4억 초반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옆에 문정 법조단지라든지 가든파이브 차량으로 한 5분에서 10분 사이면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동남권 개발의 모든 개발 호재를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건물 보러 갈까요? 4월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건물 특징, 가격 체크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사가 계획하고 시공한 그런 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도시형 주택도 아니고요. 고급 빌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층으로 돼서 전체 모양은 네잎클로버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세대 자체가 완벽한 독립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대당 130%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차가 2대이신 분들도 충분히 주차가 가능하고요. 내부를 보시면 지금 앞에서 보는 베란다 쪽에서 보는 정원입니다.
그리고 작은 방, 큰 방에서도 모두 다 정원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어떤 쾌적성 면에서는 가장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에 시스템 에어컨이나 모든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집을 한번 사신 분들은, 사셔봤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 정말 집 잘 지어놨다라는 느낌을 바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요? 네, 매매가는 3억 3천입니다. 근데 전세가율이 85%라고 말씀드렸듯이 2억 8천만 원의 전세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인 5천만 원 정도로 투자를 하셨다가 2, 3년 후에 투자금을 회수하시고 그만큼 시세 차익만 노리실 수 있는 계획으로 접근해 보시면 아주 좋은 매물이고 실거주에도 아주 적합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매수 유의점도 챙겨주셔야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곳은 간선 버스는 많지만 지하철역으로 도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은 좀 열악합니다. 그런데 내가 차가 없는데 이곳을 사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모두 다 차가 있고요. 그걸 대비해서 주차 공간을 아주 넓게 또는 세대당 2대가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교통 환경이 조금 열악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교통 환경은 좋아지고, 그리고 들어오시는 세입자들은 차를 2대를 가지고 오셔도 충분하다는 그런 것을 유의하시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매물 세곡동 다녀왔습니다. 정리할게요. 마지막 매물 열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상암동 매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6호선 경의 중앙선, 공항철도, 디지털 미디어시티역에서 걸어서 5분입니다.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7층 건물 가운데 5층입니다. 매매 금액이 2억 5,500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추천 포인트 먼저 살펴드릴게요. 대표님. 네, 일단 마포권 하면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다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즉 현재 가치, 안정적 높은 임대 수준으로 가능하시고요. 미래 가치, 개발 가치에 따른 시세 차익을 다 가져와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주변에 강북권에서 개발된 핵심적인 역세권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대, 합정, 역세권, 상암 DMC, 그리고 마곡지구 여러 주변 지역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말 이 지역 또한 임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변에 마포권역의 주요 대학가 군과요. 그리고 또 지하철역으로 두세 정거장이면 바로 합정 홍대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가장 살기를 원하는 지역이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상암 DMC 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미디어 센터가 속속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보다는 수요가 항상 차고 넘치는 지역이다. 따라서 임대 걱정할 필요 없고요. 마지막 포인트로는 정말 경쟁력 있는 분양가입니다. 분양가이기 때문에 분양가 대비 임대가가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다. 따라서 3천만 원대 비교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까지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입지적인 특징 조금 더 살펴드릴게요. 더 자세하게 봐주신다면요. 네, 일단 도심권 투자하신다고 했을 때는 역세권을 꼭 체크를 해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본 매물은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지하철 6호선과 경의선 그리고 또 공항철도까지 다니기 때문에 도보 5, 6분 정도의 1차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트리플 역세권의 그런 수혜를 바로 얻는 지역이고요. 바로 주변 지역의 상암 DMC의 그 미디어 타운과 바로 옆쪽으로는 아파트 단지들, 바로 뒤쪽으로는 한강변과 하늘공원, 하늘공원과 이런 월드컵 공원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수한 교통망, 공원, 그리고 한강변의 인프라 시설과 뛰어난 교통망을 다 갖추고 있는 탁월한 입지이고요. 특히 본 지역은 상암 DMC 지구에서 마지막 개발이 예정돼 있는 남아있는 단독주택지로서 앞으로 개발 가치가 더욱더 뛰어나게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매물가치 끌어올릴 만한 호재들도 봐야 되겠죠? 아직 개발 중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수많은 상업 업무 시설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고요. 또한 얼마 전에 무산됐지만 다시 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암 랜드마크 타워를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요. 중국계 자본과 MOU를 맺고 내국인 자본과 해서 워낙 입지가 뛰어난 곳이기 때문에 이런 랜드마크 타워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탄탄한 입지와 배후 주거지역으로서의 개발 가치를 다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상암 DMC 수생 역세권을 토탈한 그런 롯데 그룹의 상업 업무 시설들의 개발, 또 주변 지역의 여러 가지 재개발
계획들이 속속 발표되고 진행 중에 있고요. 주변 지역의 그런 월드컵 대교라든 이런 개통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상업 지역의 개발뿐만 아니고 교통의 편의성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꼼꼼하게 살피러 가겠습니다. 어떤 특징 가지고 있습니까? 네, 본 매물은 올 하반기 입주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를 하시면 다들 말씀이 정말 뛰어난 입지다. 주변 지역은 굉장히 좀 허름하고 노후화된 개발 예정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본 매물은 신축 투룸 주택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평 자체가 약 13평형 가깝기 때문에 3베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길가 쪽에 위치하고 있고 코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막힘이 하나도 없고 기본적인 옵션들 다 제공되기 때문에 상암 DMC에 근무하시는 그런 직장인분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내부 예상도를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예쁘죠? 12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인 건물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격 궁금합니다.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네, 상당히 경쟁력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지역, 상암 DMC 주변 지역 단독주택 지역 재개발 예정지이기 때문에 신축주택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과거에 신축, 한 3, 4년 전에 신축주택 한두 동도 한 2억 8천대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런 매물에 비해서도 약 3천만 원 가량 저렴한 2억 5천 5백만 원, 그리고 전세로 활용할 때는 약 한 2억 2천 정도 로 2억 2, 3천 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투자금 자체는 3천만 원대의 비록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보증금 3천에 월세는 90만 원. 본 매물 또한 임대 조건부 잔금입니다. 임대 조건부 잔금이 가능한 이유는 그만큼 뛰어난 입지와 풍부한 임대 수요와 자체적인 건물의 퀄리티가 보장이 된다. 따라서 소액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안정적 높은 임대 수익률 뿐만 아니고 향후 개발 가치에 따른 시세 차익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매력적인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끝으로 유의할 점도 챙겨주세요. 네,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수요와 공급을 꼭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현재 수요와 공급도 보셔야겠지만 앞으로 2년, 3년 매도 시점에 수급을 꼭 보셔야 됩니다. 본 매물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축 투룸주택 아예 없고요. 높은 지가와 규제로 인한 앞으로도 신규 공급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희소 가치에 따른 시세 차익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매력을 갖춘 마포구 상안동 매물 끝으로 살펴봤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고민이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희가 추려드린 그 알짜 매물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2077-6391번으로 전화 주시면 매물 정보 얻어갈 수 있고요. 지혜나우징 배운용 소장과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